자, 지금부터는 국내 증시 오늘장 투자 전략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올라갈 만한, 상방을 뚫고 갈 만한 재료도 딱히 없고 그렇다고 하락을 할 만한 강력한 촉매제도 없는 상황에서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글로벌리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도 사실은 머지않아 보입니다. 오늘 이제 새벽에 시작된 잭슨홀 미팅에서 연준 위원들이 공개적으로 금리는 점진적으로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뉘앙스를 좀 풍기면서 시장의 기대치였던 50bp가 아니라 25bp라고 하는 실망 매물이 쏟아졌고 여기에 국채 금리까지 급등을 하면서 10년물 기준으로 지수단의 하락을 좀 부추겼습니다. 물론 빠르면 오늘 저녁이나 내일 새벽에 파월 의장 연설도 어느 정도 확인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면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우리 시장이나 뉴욕 시장이나 보면 리스크를 확인하고 가기 전에 조금 더 안정장치를 마련하자라는 측면에서 지금까지 많이 올랐었던 것에서 좀 없는 쪽으로 차익을 실현하면서 수급이 이동되는 양상을 정확하게 보여줬던 그런 하루였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엔비디아나 테슬라도 그렇고 우리 시장의 빈집, 2차 전지는 아주 명백하게 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카오도 크게 다르진 않죠. 물론 네이버의 자체 AI 모델이죠. 클로바엑스에 이제 업데이트를 하면서 표나 그림을 넣어도 그것이 해석을 하게 한다라는 업데이트 소식이 전해지긴 했지만 이런 개별 이슈보다는 수급의 영향이 더 컸습니다. 그리고 게임은 게임스컴이 개최되기 하루 전에 저희도 계속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이제 빠르면 이 역시도 오늘 저녁 아니면 내일쯤 현지 시간으로 독일에 지금 23일이니까요. 게임스컴에서 수상작들이 발표가 되게 됩니다. 수상 후보군인 펄어비스, 크래프톤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또 잠시 뒤에 저희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전력이라든지 건설은 아무래도 미 대선 영향이 컸죠. 이와 동시에 또 그동안 건설주의 경우에는 조금씩 올라오고 있었던 만큼 또 차익 실현 매물도 소폭 출회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머지 않았습니다. 정말 오늘 오전이면은 BOJ 총재 발언부터 시작해서 저녁엔 파월 의장의 발언, 그리고 다음 주엔 엔비디아 실적,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미국의 고용 지표가 본격적으로 발표가 되게 되는데요. 자, 이런 이벤트들 하나씩 좀 소거를 하면서 시장에 대응하는 방법, 그리고 이번 주를 좀 마무리하는 전략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가장 지금 현재로서는 확인할 수 있는 이벤트, 바로 미국 대선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해리스 부통령의 후보 수락 연설 이제 조금 뒤면 하게 되는데 이것을 끝으로 민주당의 전당대회도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참 이렇게 순탄하게 잘 흘러가면 좋을 텐데 갑자기 또 제3의 안이 부상했죠. 바로 케네디 주니어 때문인데요. 자, 얘기가 나온 김에 전체적으로 타임라인 좀 훑고 가보려고 합니다. 자, 미국 대선 판도가 흔들리기 시작한 건 바로 고령 리스크가 시작이었습니다. TV 토론회를 봤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고령 리스크가 그대로 노출이 되면서 이래서 괜찮을까라는 의구심들이 들게 되는 거죠. 대미국의 대통령이기 때문이죠. 자, 그러던 와중에 갑자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총기를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쓰러지지 않고 일어나서 액션을 취하는 아주 강력하고 강건한 모습을 보이면서 트럼프 쪽으로 지지세가 확실히 기울기 시작합니다. 결국 바이든 대통령은 사퇴를 표명하게 되고 그와 동시에 러닝메이트였던 해리스 부통령이 부상을 하게 되고 물망에 오르게 되는데요. 한 10일 정도 뒤에 바로 민주당에서는 온라인 투표를 통해서 해리스 부통령을 민주당의 공식 대통령 후보로 선출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번 전당대회의 의미는 무엇이냐? 사실상 이것은 그 전에 공식 선출의 경우에는 온라인 투표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공식적으로 이 대의원들이 참석을 해서 다시금 이 해리스를 추인하게 되는 그런 공식적인 자리입니다. 이 자리인 만큼 또 바이든 대통령 내외 그리고 힐러리 전 국무장관 또 오바마
전 대통령의 내외까지 다 참석을 해서 중량급 인사들이 대거 해리스를 지지해주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자, 오늘로써 이제 해리스 부통령이 후보 수락 연설을 하게 되면 전당대회 1일 끝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참 이렇게 해서 잘 갔으면 좋겠는데 갑자기 또 올해 대선에 새로운 변수가 떠오르죠.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인데요. 사실 이 케네디 주니어의 경우에는 민주당 소속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홀로 탈당을 해서 독자적으로 출마를 하겠다라고 선언하면서 제3의 후보였는데 원래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구도였을 때는 표심이 10%까지 올라가면서 상당한 지지율을 얻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해리스 부통령이 다시 물망에 오르면서 해리스와 트럼프 구도에서는 사실상 지지율이 5% 정도로 반토막이 나기도 했는데요. 물론 개별적으로 뭐 허위 주소 논란도 있었긴 합니다만 이렇게 힘을 잃어가자 스스로도 좀 자각을 한 바가 있는지 갑자기 돌연 좀 변화하는 스탠스를 보이게 되죠. 어떤 정당과도 기꺼이 대화할 것이다 라면서 사실상 속내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어떻게 좀 손을 잡아보겠다 하는 그런 속내를 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러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아주 또 화답을 해줍니다. 당선하게 되면 기꺼이 한 자리를 주겠다면서 그 러브콜을 어떻게 보면 좀 받아들였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 게 바로 이 대목인데요. 자, 현재 시간으로 23일, 참 오늘 그러고 내일 새벽에 이벤트가 참 많습니다. 애리조나 주에 이제 케네디 주니어의 연설이 예정이 돼 있는데 바로 이 자리에서 케네디 후보가 대선을 포기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이어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코멘트를 할 걸로 전해졌는데요. 우리 시간으로 주말 사이에 참 많은 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좀 끝까지 트래킹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케네디가 뭐 트럼프를 지지해도 판세에 영향은 없을 것이다라는 보도가 있지만 사실은 현재 트럼프 대 해리스 45대 49로 4%포인트 격차밖에 나지 않는 초박빙의 구도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카드이기도 합니다. 자, 과연 우린 흔들리는 판도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울까요? 그래서 우리 국내 증시에서 반응이 오는 섹터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크게는 해리스 트럼프 구도가 되겠죠. 해리스 부통령의 경우에는 현재 바이든 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계승할 계승할 걸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그린 에너지 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해리스 개인적으로는 마리화나나 남북 경협을 그저 테마단에서 한번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완전 반대죠. 전통 에너지 쪽 그리고 방산, 재거는 종전 이슈랑 엮여서 끝으로 가상화폐 역시나 테마단으로 한번 접근해 볼 수 있고요. 공통적인 수혜 섹터로 꼽히는 곳 반도체와 전력 그리고 제약 바이오입니다. 반중국 수혜로 꼽히기 때문이죠. 자,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제가 투자자로서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요. 그렇게 쉽게 딱 이거다 할 만한 답이 떨어지질 않습니다. 사실 반도체나 전력, 공통 수혜주로 가장 안전하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경기 침체 내러티브가 얽혀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아직까지 확인할 것들이 많죠. 때문에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고요. 제약바이오 역시도 약발이 좀 떨어진 걸까요?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슈가 나오곤 있지만 그 이슈의 영향이 상당히 줄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럼 전기차는 어떨까요? 전기차는 사실 해리스 쪽에 넣어야 되나 트럼프 쪽에 넣어야 되나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한 바가 바로 일론 머스크 때문인데요. 일단 여러모로 지금 대선 리스크를 떠나서 화재나 수급적인 영향에서 좀 따로 빼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재생, 마리아나 남북 경협 쪽은 사실상은 테마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겠죠.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 쪽에 또 손이 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지 우리가 이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도 수익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이 부분은 두 분께 좀 힌트를 얻어봐야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전기차 쪽은 좀 따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요즘 셀 3사의 분위기가 참 이상합니다. 저희가 8월 14일자 방송에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좀 추가적인 내용인데요.
원래 전기차 수요 둔화 이슈는 계속될 것이다. 사실은 2분기까지도 이어질 것이고 하반기에는 괜찮아질까 했는데 이마저도 미지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캐즘은 한 올해까지는 좀 지속이 될 거다라는 얘기가 팽배했었는데 여기에 화재까지 국내에선 더해지면서 오히려 악재가 아닌가라고 우려를 했었죠. 그런데 기우였을까요? 오히려 배터리 제조사가 공개되면서 중국 기업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반사수요로 떠오르게 됐고 이와 관련해서 과충전이 원인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과충전 관련해서 그리고 아니다. 냉각, 열폭주가 문제였다 하면서 갑자기 액침 냉각이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아주 먼 미래긴 하지만 그래도 전고체 쪽도 계속해서 시세가 나오다가 이제 너무 많이 올라서 좀 부담이 됐을까요? 그렇게 안 가던 장비주 쪽에 그 전일에는 오르더니 갑자기 어제는 소재까지도 수급이 돌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순환매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판을 통해서 더욱더 확실히 느낄 수 있는 대목인데요. 자, 셀사는 좀 다를까요? 물론 ESS라든지 다른 대안이 있긴 합니다만 역시나 수급의 영향이 가장 큰 걸로 현재까지는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자, 2차 전지. 수요 둔화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빈집에 들어오는 수급이라고 하기에는 그 시세의 연속성이 계속되고 있어서 불안합니다. 자, 우리는 팩트를 받고 가야 할까요? 아니면 시장을 따라가야 할까요? 이 부분도 같이 오늘은 좀 점검해 보도록 하죠. 끝으로 플러스 알파 이슈도 확인해 봅니다. 자, 삼성전자, 이제 하반기에 스마트폰 수요 진짜 본격적으로 회복이 되는 시그널일까요? 2분기 스마트폰 출하량을 봤더니 1위를 달성했습니다. 물론 좀 아쉬운 건 매출액 기준인데요. 매출액 기준으로는 여전히 애플이 좀 선두를 달리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AI 폰은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 부분 P와 Q 같이 생각해 본다면 조금 판세가 달라질 법도 합니다. 그리고 연준의 9월 금리 인하는 확실하다라는 얘기 계속되고 있는데요. 보폭이 문제인 상황에서 이에 대응하는 우리의 자세는 또 어떻게 가져야 할지도 같이 점검해 보도록 하죠. 자, 이제 두 분과 함께 시장 얘기하러 가보겠습니다. 네, 금요일 아침입니다. IM증권 신사업 추진팀 이화진 과장, M인베스트먼트 이주연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과장님 좀 피곤해 보이세요. 네, 피곤합니다. 한잔 하셨습니까? 아니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으셨죠? 네. 일단 지금 시장에 확인할 이벤트가 이제 오늘로써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하나하나씩 좀 소거를 해보는 전략이 정답은 없지만 오답을 줄이는 그런 확률이 될 것 같아서 이 포인트에서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대선 이슈를 골라봤어요. 지금 트럼프 대 해리스 구도로 가게 되면 조금 좀 쉬워진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역시 교만이었죠. 네, 케네디가 좀 변수로 떠올랐는데 판도 바뀔까요? 사실 그렇게까지는 바뀌지는 저는 않을 거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요? 물론 애초에 케네디가 해리스 후보에게 물론 이제 빅딜을 요구는 했죠. 물론 이제 해리스 쪽에서 거절을 했지만 그러면서 다시 트럼프로 이제 관련해서 내가 너 지지할 테니까 추후에 나에게 장관 자리 하나 주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굴러 넘어갈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근데 애초에 이제 케네디 후보 같은 경우가 지지율이 한 4%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 4%가 전부 다 이제 이쪽으로 트럼프 쪽으로 이제 가는 건 또 아니기 때문에 물론 지금 상황에서는 비중 자체가 그 4% 내에서 트럼프 위주로 많이 가는 거는 맞겠지만은 지금 또 이게 해리스나 이제 트럼프나 이 본격적인 토론을 이제 할 때마다 워낙 이제 지지율에 대한 변동성이 좀 클 수 있다고 보이고 있고 물론 최근에 또 해리스도 이제 법인 관세율도 이제 강하게 좀 올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변동성이 좀 최근에 컸습니다. 결국에는 대선도 물론 예전에
트럼프와 이제 그 전에 있었던 이제 바이든 관련해서도 네. 그때도 이제 굉장히 끝날 때까지 완전 뒤집어졌었잖아요. 그리고 네. 그때까지 한번 가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은 이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면 결국 해리스가 우세를 점할 것이다로 귀결이 되는데 그럼 해리스 쪽에 과장님은 베팅을 하시겠어요? 그건 또 모를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는 이게 그 전까지는 해리스가 네. 빠르게 올라오게 되면서 결국 미국 지지자들은 트럼프와 바이든이 아니었고 결국 이제 나이 많은 그분들에서 조금 젊은 층으로 가는 흐름으로 좀 생각을 했었는데 네. 결국에는 시장에서 요구하는 거는 당연히 그 법인세 이슈가 제가 봤을 때 그게 좀 컸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사회주의적으로 나간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럼 예. 당연히 이제 특히 뭐 자유주의 국가인 미국에서는 이게 변수가 좀 될 수는 있지 않을까라는 그럼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법인세를 사실 걸고 넘어지면은 반도체나 2차 전지나 뭐 공통 수혜 섹터, 뭐 해리스 수혜 섹터로 논하기 어렵거든요. 뭐 어떤 섹터 보세요? 일단은 지금 바이든이 해리스나 아니면은 지금 트럼프도 공통적으로 지금 이제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 건 좀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제약바이오 쪽은 그나마 괜찮을 거 물론 약가 이나요? 그렇죠. 약간 인하는 색은 다릅니다. 두 후보자의 색은 다른데 네. 어차피 트럼프는 애초에 약가 인하를 원하는 건 아니고 알아서 이제 자유적으로 이제 그죠. 약가 인하를 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바이오 시밀러 업체들이나 그리고 지금 둘 다 이제 미중 관계에 대한 그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다음 달에 표결 이슈 있을 이제 미국 중국 생물보안법 이슈도 있고 네. 그러면은 제가 볼 땐 바이오는 좀 무난하게 갈 것 같고 물론 애초에 지금 트럼프와 해리스 간에 이제 공통적으로는 완전 다른 색깔이긴 하죠. 뭐 신재생을 요구하고 있고 전기차 쪽이고 이제 이쪽은 아예 원전이나 아니면 화석 연료와 같은 이쪽으로 공약을 특히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어느 섹터가 유망할까에 대한 고민은 조금 관망의 자세로 좀 대응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물보안법 이슈라면은 그제 시장에서 좀 강하게 나왔던 뭐 그 ST팜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미국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이제 바이넥스나 ST팜 같은 경우는 이게 예전부터 계속 이슈가 되어 왔었고 특히나 어제 미국 이제 하원 의원도 계속 여기 중국 관련해서 우시 바이오로직스 조사 이슈가 나왔었기 네. 때문에 어제도 이제 우시 바이오로직스는 이제 급락이 한번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국내 이쪽에 CDMO 업체들은 반사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는 ST팜도 시세가 며칠 못 갔잖아요. 근데 좀 길게 보라는 말씀이실까요? 네, 일단은 뭐 네. 2분기 실적 이번에 부진을 했었는데 예. 그거는 애초에 이연된 이슈이기 때문에 3분기 실적으로 반영이 될 겁니다. 최근에 뭐 렉바우나 이제 제렌사에 관련된 공급을 계속 꾸준히 해왔었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2분기 때 CDMO 매출이 굉장히 올라왔었는데 이미 미중 생물 보안법 통과 이전에 하나 둘씩 지금 이제 여러 업체들이 어제 ST팜 이슈가 뭐였냐면은 길리어드 사이언스입니다. 이 회사가 원래 중국의 원료 의약품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 이제 중국에 거래 끊고 이제 ST팜 너네랑 거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근데 길리어드가 확실한 거예요? 네, 길리어드라고 나와 있습니다. G사라고. 그 2분기 실적 끝나고 나서 그래요. 이제 그 IR 자료에 G사라고 나오고 있는데 물론 시장에서는 당연히 이건 공개 못하죠. 이거는 알티오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알티오전도 머크 산업이 원래 공개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회사 쪽에서 공개를 한 게 아니라 애널리스트나 이쪽에서 이제 추측으로 한 거긴 하지만은 이제 지금 그 기정사 아시아됐죠. 왜냐하면은 G사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 치료제 자체가 이제 에이즈 치료제입니다. 그 에이즈 치료제가 전 세계 5위 의약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에이즈. 그게 빅탑이라는 이제 치료제인데 그게 길리어드 사이언스만 만들고 있는 거라서 그 의약품 자체를 이제 원료를 이제 ST팜이 네. 이제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향후에 대한 내년쯤이나 매출이 본격적으로 나올 수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길리어드로 추정이 되고 있는 줄 알았는데 확실시 됐고 그 원료는 에이즈 치료와 관련이 있다라는 거 큰 힌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주연 대표님은 어느 후보에게 베팅하시겠어요?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 네. 누구한테 베팅을 한다라기보다는 둘 다 네.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매매로 활용을 하시기 위해서 지금 누가 될 거냐 이거를 좀 조율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사실 대선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결과가 나와 보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둘 다의 어떤 좀 그 종목들 관련한 산업군들은 계속해서 좀 따라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만 좀 올라갈 때 추격 매수를 접근을 하시는 것보다는 이제 뭐 해리스
트럼프의 어떤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 또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면서 관련한 종목들은 또 조정을 받고 그렇죠. 최근에도 네. 계속 그런 흐름들이 이어져 왔었는데 그럴 때 이제 트럼프 관련한 종목군들이 가격적으로 좀 메리트가 있을 때 접근을 하시는 걸 저는 권장을 드리고요. 뭐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네,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매매를 좀 활용을 하시다 보면은 충분히 좀 지금 시장에서는 대선 전까지는 좀 충분히 기회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뭐 건설 기자재 관련해서는 트럼프 관련해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서도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지금은 또 케네디의 어떤 트럼프의 힘을 좀 실어줄 가능성이 좀 보도가 되면서 트럼프에 대한 어떤 당선 가능성이 조금 더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팅 그 사이트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지금은 트럼프가 해리스보다 더 당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저희 그런 것들로 봤을 때는 이제 그동안에 좀 눌렸었던 트럼프 관련한 종목군들이 다시 한번 강세를 보일 가능성들 좀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건설 쪽은 지금 최근에 업황 개선에 대한 좀 이야기들도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업황 개선과 좀 맞물리고 있는 종목군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SY 스틸텍이라는 종목이 어제도 종가에 좀 들어 올리면서 마감을 했는데 일단은 SY 스틸텍은 대표적으로 트럼프 관련주이기도 하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데크플레이트를 만드는 그런 기업인데 일단은 모회사가 SY죠. SY가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기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관련주로 좀 묶이게 된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건설 업황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근에 정부가 그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서울 그린벨트를 또 해제해서 총 8만 가구 정도로 공급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수도권 중심으로 좀 과열 현상이 일어나는 거를 좀 방지하겠다라는 목표를 현재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속성을 어느 정도 띠게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내에서 좀 이런 주택 관련한 내용들이 좀 부각이 될 때마다 같이 좀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을 만한 기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SY 스틸텍이 최근에 그 GS건설하고도 그 자이 층간 납품제 관련해가지고 좀 계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로 봤을 때는 실질적인 수혜까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리스 관련해서는 네. 친환경 관련주들 당연히 보셔야 되고요. 어, 최근에 좀 강세를 보였었던 CS윈드가 사실은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고 그렇죠. 또 수급이 확실히 들어오고 나서 지금까지도 굉장히 좀 긍정적인 모습들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탄력도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 관련주들이 부각받을 때 상대적으로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 좀 공략을 해보시는 전략으로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S 윈드도 지난번에 대표님 한번 말씀해 주셨던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좋습니다. 어느 한쪽에 좀 기울기보다는 빠졌을 때 좀 사고 이런 식으로 좀 핑퐁핑퐁 전략으로 SY 스틸텍 그리고 ST팜 각각 한 종목씩 주셨습니다.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에는 금리 인하 쪽으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뭐 사실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화이긴 해서 네. 보폭 싸움인 마당에 우리가 금리 인하 수혜주를 찾는 게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싶을 만도 합니다만 그래도 이쯤에서 다시 한번 좀 점검이 필요하기도 할 것 같거든요. 네, 뭐 조금씩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금리 인하 관련 수혜주들, 뭐 대표적으로 로봇 산업도 있고 바이오 산업도 있는 상황이긴 한데 최근에 로봇 산업들이 서서히 바닥을 타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 뭐 결국 안 좋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고객사들이 로봇을 사기 위해서는 자금 조달을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제 금리에 대한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 제조업 지수 미국이 굉장히 안 좋았죠. 지난달도 안 좋았는데 또 안 좋았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미국은 빨리 금리를 인하를 해야 그 제조업체들이 협동 로봇을 사든 네. 뭘 사든 하는 측면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어제 이창용 이제 한국은행 총재도 어떻게 보면 사실 그 멘트 중에 꼬리를 좀 내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만큼 다수 의견들이 지금 인하를. 금리 인하 10월쯤에 이제 예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북미도 9월달 한다라고 하게 되면 물론 이제 북미 판매 법인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는 게 지금 로봇주들에게 굉장히 큰 이슈이고 물론 이제 중국도 마찬가지 하겠지만은 특히 중국 기업들은 일본 쪽에 이제 로봇을 많이 사는 측면이기 때문에 지금은 북미 쪽은 우리나라 이제 두산 로보티스나 램보 로보티스가 이제 좀 직접적인 영향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아는 협동 로봇 물론 최근에 화낙 같은 경우도 산업 로봇도 쓰고 아니면 협동 로봇도 쓰는 측면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향후에 우리가 뭐 배송이나 아니면 특히 제조업체들이 본격적으로 로봇을 생산하게 되었을 때는 그 기대감이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현대 로템이랑
방산, 네. 사족보행 이슈가 있었던 거죠. 네, 맞습니다. 이주연 대표님께서도 지난번에 LIG 넥스원 말씀해 주셨는데 요즘에 방산이랑 로봇 콜라보가 종종 나오는 것 같아요. 로봇도 시장 괜찮을 때, 반도체 갈 때 조금씩 튀고 있으니까 실체가 있는 로봇 중 물 청소 로봇 말고요. 네. 이런 레인보우 로보틱스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주연 대표님은 금리 인하하면 어느 쪽으로 보십니까? 일단 로봇주들도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뭐 건설이나 건설 기자재 그리고 친환경 관련주도 다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많아요. 네, 일단은 지금 추가적으로 좀 로봇에 이어서 볼 수 있을 만한 업종이 좀 AI 그리고 최근에 좀 잘 가고 있는 의료 AI까지 네. 좀 관심 있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뭐 AI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 뭐 수익성 논란들, 노이즈들은 좀 지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여전히 뭐 피크아웃을 논하기에는 너무나 이른 것 같고요. 네. 여전히 좀 AI에 대한 어떤 대세 흐름 자체는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뭐 미국, 중국,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들에서도 AI 주도권을 계속 확보하기 위한 좀 패권 확보를 위한 좀 전쟁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공격적으로 그리고 천문학적인 투자가 지금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SK죠. SK 같은 경우에도 이제 2026년까지 80조 원을 AI에 좀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이고 LG 쪽에서도 AI 연구원에 4년 동안 뭐 4,500억 원을 투자하겠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가별로 기업별로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뭐 M7 기업들도 대부분 뭐 수익성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소 투자보다 지금은 과잉 투자가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네. 할 정도로 투자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좀 어필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최근에 뭐 AI 관련한 종목들이 뭐 수익성이 별로 부진하다 뭐 얘기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 미국의 기업들 보면은 AI 소프트웨어 관련한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괜찮게 발표된 그런 종목들이 많습니다. 뭐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도 AI 소프트웨어 기업인데 AI 수요가 너무너무 탄탄하다라는 이야기들도 했었고요. 실제로 호실적을 발표를 하기도 했었고 그렇습니다. 물론 어제 같은 경우에는 기술주들 중심으로 좀 같이 밀리면서 오늘도 같이 좀 AI 관련주들 이런 애들 같이 좀 타격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네. 어제 뭐 스노우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실적 괜찮게 발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성장률이 좀 둔화됐다, 뭐 이런 이슈들 그리고 마진율이 좀 축소됐다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좀 급락하는 모습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투심을 위축시킬 수 있을 만한 요인이긴 합니다만 그건 단기적인 요인이고요. 다시금 좀 자리를 잡고 좀 추세적으로 반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좀 실적이 그래도 개선세가 보이고 있는 종목들을 국내에서도 좀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글과 컴퓨터라는 종목인데 네. AI 소프트웨어 만드는 기업입니다. 근데 이 기업도 매출이랑 영업이익이 이제 2분기에 발표한 걸 보니까 전분기 대비로 65% 그리고 213%씩 각각 좀 증가하는 모습들을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익의 어떤 개선세가 확실하게 보여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좀 주목해볼 만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좀 이익이 개선되고 있고 매출을 내고 있는 그런 기업들에 좀 주목을 해보시면은 AI의 어떤 이런 대호황 장에서 충분히 좀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여지가 많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두 분이 말씀해 주신 로봇이라든지 AI는 사실 세트로 요즘에 잘 가더라고요. 이 경기 침체 내러티브를 뚫고 금리 인하에 대한 시중이 좀 집중을 할 때 이 시세들이 나오기를 저희도 같이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또 추가적으로 좀 궁금한 것들이 있어요. 저녁에 이제 스마트폰 출하량 삼성전자가 1등을 했다라는 건데 물론 매출단에서는 아직 애플을 이기진 못했습니다만 AI 폰 출시가 된 것들이 아직 반영이 안 된 거잖아요. 좀 하반기 때 진짜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근데 5G랑 이쪽 힌지랑 너무 안 가잖아요. 5G나 이제 6G 같은 경우는 계속 네. 수익성의 마진이 크게 확대되는 흐름이 좀 아니라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예. 물론 아직까지 5G 보급률이 한 60%, 70%까지 좀 많이 올라오긴 했다지만은 여기에는 최근 SK텔레콤 실적을 보더라도 아직은 실적이 크게 상승하는 흐름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삼성전자 2분기 출하량은 1위인 거는 이제 사실 갤럭시 폴드에 대한 신작이 나왔었기 때문에 좀 그런 영향이 있었고, 네. 그리고 3분기에는 애플 아이폰 16이 나오면서 네. 그에 따른 점유율 차이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중국의 하웨이나 이제 샤오미에 대한 이게 출시되는 신작들이 계속 꾸준히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최근에 갤럭시 폴드 시리즈가 나왔었고 1월 달에 나왔던
대비해서 갤럭시 S24에 대한 어느 정도 그런 흐름들이 상반기에 있다면 좋았었고 하반기는 잠시 쉬어갈 수는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히려 애플 쪽에 하반기는 스마트폰 관련해서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16에 AI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네,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들어가고 예전에 그 WWDC에서도 예, 얘기를 예, 해왔었고 오픈 AI 챗 GPT가 그 같이 들어가는 협력해서. 거기 때문에 예. 물론 이게 인도 쪽에서 이제 출하를 할 거긴 하지만은 맞아요. 결국에는 중국 쪽에 대한 판매량이 얼마만큼 반등이 될까? 거의 15는 뭐 막말로 거의 망했기 때문에 16에서 얼마만큼 이게 올라가 주냐에 따라서 네. 뭐 BH나 아니면은 그쵸. 이제 관련된 LG LG 이노텍. 이노텍이 좀 이슈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하반기 스마트폰 기대하시는 분들은 애플 쪽이다라고 힌트 얻어가 보시고요. 저는 어제 시장 보면서 게임도 참 의아했던 게 게임스컴 이미 수요일부터 열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왜지 하고 보니까 어워드 시상식이 오늘이죠. 네. 현지 시간 23일이니까 뭐 오늘 내일 중에 우리나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요 나오면은 셀 온이 될까요? 아니면은 계속 올라갈까요? 이게 궁금해요. 일단은 이번 결과에서 만약에 어워즈에서 좀 좋은 결과를 받았다라고 하면은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그럴까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음. 뭐 과거의 사례들을 봤을 때도 어워즈에서 뭐 좋은 뭐 성과를 받았다라고 하면은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었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일단은 좀 아직까지 뭐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을 많이 반영했다라고 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더 추가적인 상방 여력이 남아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번 어워즈 결과를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역시나 좀 주목을 해볼 수 있는 거는 뭐 펄어비스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게임스컴에서는. 네. 근데 사실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있거나 아니면은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거나 이런 종목군들을 좀 주로 보셔야 되는데 사실 그런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압축해서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너무 장기적으로 좀 오랫동안 끌고 가시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줄 때 파는 그런 전략으로 짧게, 가져가시는 게 짧게. 좋지 네.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피해 거짓이 네오위즈죠? 네. 근데 피해 거짓 같은 경우에는 수상 기대감이 없다가 받았으니까 주가가 막 7, 80% 갔는데 지금 펄어비스나 크래프톤은 막 이미 너무 많이 알려졌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좀 다르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21년도 엘든링이 네. 그때 상관왕을 했고 22년도에 네오위즈가 상관을 했습니다. 근데 예. 엘든링은 나오자마자 거의 100,000만 장 이상 팔렸고 네오위즈 피해 거짓은 250만 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상했다고 해서 이제 결국에 흥행까지 보장된다는 게 결국에 경험상 그게 안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유저들의 반응을 보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게임주 향방 궁금해집니다. 두 분 어떻게 가실지. 오늘 장 전망과 함께 다음 주 어떻게 될까요? 이번 주말에 이슈가 참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아마 좀 쉬어가는 흐름들이 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는 좀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 좀 제한적인 열린 결말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일단 다음 주에 있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사실 그죠. 가장 크게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전까지는 큰 시장의 움직임은 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전에 이제 좀 작은 지금처럼 조금 지루한 시장이 이어질 수도 있는데 그 안에서 사실 의사결정을 조금씩 해 나가시면서 조금 천천히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지켜보시는 네.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BOJ 총재만 뭐 어떤 다른 인상에 대한 이슈 없으면 될 텐데 그럼 오늘은 우리 시장 약간은 좀 횡보하겠네요. 그죠? 또 지루한 흐름. 일단 뭐 급락은 나오긴 하겠는데 급락이요? BOJ 발언 따라서요? 아니 어제 나스닥도 그냥 급락을 했으니까 일단 야간 선물에서 지금 마이너스 1%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한번 물론 어제 제조업 지수도 워낙 안 좋았었기 때문에 약간의 트라우마가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오에다 가조는 총재는 애초에 금리 인상에 대한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이었고 네. 이제 부총재가 어느 정도 이제 카바를 치긴 했지만은 결국에 그에 대한 엔화 엔크리 트레이더에 대한 이슈는 결국에는 계속 꾸준히 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제 소재이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오늘 뭐 잭슨홀 미팅이나 이 두 이슈가 시장이 좀 반목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장 주말 좀 편히 쉬셨으면 좋겠는데 오늘 흐름은 조금은 경계하면서 지켜봐야 될 듯합니다. 두 분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